시작을 할게요. 이거를 제가 이제 이 페이지별로 쭉 나가면서 이렇게 설명할 건 아니고요.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중요도가 높은 문제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는데, 네,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좀 쓰는 방법에 도움이 되는 거, 이렇게 좀 내용을 보고, 각각에 대해서는 뭐 동영상 한 10분, 20분짜리 있죠, 이거. 차라리 그 정도 보는 게 더 나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ISP 하나 있고 그냥 대충 한번 보죠. BPR, 그다음에 EA, 참조 모델, 뭐 SOA, 식스 시그마 이렇게 있죠. 거버넌스 제가 좀 보죠. BR리 뭐 등등이 있는데, 이걸 잡을 때 이렇게 주제를 잡는 게 좋아요. 비즈니스 컨설팅에 관련된 주제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화 전략 계획 ISP가 있고, 두 번째 이제 BPR이 있고, 세 번째 E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참조 모델이라는 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한데, 참조 모델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채널 인티그레이션에 관련된 게 뭐가 있냐. 채널이라는 건 뭐죠? 고객한테 그 서비스 할 수 있는 단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강의의 목표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ISP, EA, BPR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도 그렇게 뭐 나오는 추세도 아니고, 그죠? 뭐 그게 꽤 오래된 거. 근데 여기에서 쓰는 이거, 채널이 뭐고, 인티그레이션이 뭐고, 레퍼런스가 뭐고, 리엔지니어링 뭐고, 아키텍처가 뭐고, 이 용어를 잘 정리하면 어떤 답도 서론과 결론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서론과 결론. 물론 본론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라는 건 사용자에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사용자라는 말이 흔히 쓰는데, 고객이나 이런 거, 근데 그것도 똑같이 엔드 유저에게 이렇게 써주세요.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단위, 이걸 우리는 채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MCI, 그 다음에 뭐 MCA 똑같습니다. 채널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번에 보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실행에 관련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BPL.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BPM, 세 번째가 EAI, EDA,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보다가 더 나오면 제가 조금 더 하고요. 그리고 컨설팅에 관련된 게 하나 더 넣으면 식스 시그마도 여기에 넣을 수는 있어요. 식스 시그마도 그죠? 컨설팅 쪽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번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인티그레이션과 관련된 거. 자, 모든 거는 다 우리는 좋은 것만 배우기 때문에 모든 거는 다 사실은 인티그레이션과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약간 애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으로 보죠. 그냥 여기서는 일단 EAI, 뭐 ESB 전부 다 프로그램이죠. 그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ERP, SCM 그것도 이제 인티그레이션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인티그레이션과 조금 의미적으로는 조금 다르죠. 물론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미 자체가 인터페이스라고 보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프로그램과 어떻게 붙일 거냐, 이런 게 주 목적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인티그레이션인데 프로세스, 업무라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보는 게 이제 ERP, 그 다음에 SCM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SCP도 있고, 뭐 그거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큰 줄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 또 해야 될 거, 인티그레이션이 뭐냐. 인티그레이션. 그러면 우리가 좀 쓰기 편하게, 아니 그냥 그대로 하죠. 인티그레이션은 뭐죠? 일단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면 애플리케이션과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여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는 과정, 그죠? 이게 쉽게 말하면 연계하는 과정, 프로그램 붙이는 거, 그 말인데
글을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예, 글을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인터페이스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인티그레이션 표준화. 머릿속에서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티그레이션 표준화. 이런 말이 머릿속에서 있고 거기에서 문장을 만든 것 뿐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을 또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본다면 똑같아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류하고 체계화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구조화라고도 그래. 구조화. 그 다음에 리엔지니어링이라고도 그래요. 구조화. 그러니까 업무 정리한다. 현황 분석한다. 그래서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잘 나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류하고 체계하여 통합된, 그죠? 통합된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그죠? 예. 여기도 사실은 제가 이제 표준화라는 말을 여기엔 쓰진 않았는데요. 왜 안 썼냐면 여기에 써서 안 쓴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제가. 여기도 똑같이 표준화 써도 됩니다. 표준화 써도. 그래서 요 두 개 알았어요. 두 개 알면 우리가 이제 배운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ISP를 한 줄 한 줄 이렇게 공부하고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시험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하는 건데, 왜 중요하냐면, 어디다 써도 다 맞고,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내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두꺼운 글씨예요. 네,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네, 두꺼운 글씨예요. 그러면, 일단 활용을 먼저 한번 봐보죠. 도대체 그래야지 오늘 교육의 목적이 의미가 있으니까. 자, 싱글 사이온의 장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죠? 싱글 사이온은 뭐예요? 하나 로그인하면 다 로그인 된다. 뭐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인증 과정을 통합하는 SSO의 장점, 뭐가 더 좋나요? 그냥 가벌이 더 좋죠. 그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일단은 제목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두 개의 제목을 뭐로 잡든, 이 인증 과정도 오덴티케이션 가로하고, 근데 조금 길어지죠. 그렇게 되면. 그죠? 오덴티케이션 써도 돼요. 그러면 내가 장점을 써요. 장점을 쓰는데, 자, 첫 번째는, 내가 채널이라는 말을 배웠잖아요, 지금. 그러면, 채널 측면에서. 그죠? 엔드 유저가, 이것도 배웠죠? 그죠? 앞에서. 엔드 유저가, 로그인 시에 PKI 기반, 그 다음에 그냥 쓰면 돼요.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으로 인증 채널을 단일화함. 그죠? 단일화한다. 그래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말이 그냥 그 말이거든요. 하나 로그인하면 다 된다? 그 소리예요. 이 말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글을 잘 써야 돼요. 진짜로. 그럼 답안 다 써요. 진짜. 이런 글을 잘 써야 돼. 인티그레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럼 싱글 사이온에 우리가 아는 거 뭐예요? 하나 로그인하면 다 된다. 구성 요소라고 그냥 얘기하면 싱글 사이온 에이전트가 있고 뭐 SSO 매니저 혹은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그게 다라니까요. 그게 다예요. 더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SSO 에이전트와 SSO 매니저 간에 여기에 인티그레이션은 위쪽으로 본 거예요. 지금 위쪽으로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간에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고 연동함. 그죠? 지금 이 두 개의 제목으로 사실은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뭐를 푸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뭐를 푸는지는 안 중요해요. 여기에 문장의 글과 여기에 문장의 글이 거의 중복된 단어가 없죠. 어려워요. 이렇게 쓰는 거. 여러분들이 돼야 될 거는 바로 이거거든요.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조금 있다가 이걸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싱글 사이온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ISO 9126 도입 시의 장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채널이라는 말은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빼도 관계없어요. 근데 인티그레이션 측면에서 하면 이 앞에다가 단어를 뭐 하나 넣어주면 되죠. 퀄리티, 애트리뷰트에 대한 통합 관리 측면에서, 그죠? 앞에 문장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냥 갑자기 인티그레이션 그러면 좀 잘 안 맞죠? 그냥 봐도 소프트웨어 품질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보죠.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컨설팅에 관련된 거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그러면 ISP는 뭐예요? 정보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거죠, 그냥. 그죠? 정보와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근데 이게 중장기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일 당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개발해야 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중장기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그랬는데, 문제를 알려면 문제를 당연히 분석해야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as is라고 해요. as is 분석. 그죠? 문제를 분석해야 돼요. 그러면 뭘 분석하죠? 우리는 뭐라고 그러든 정보하잖아요, 결론은. 뭐라고 그러든, 그죠? 뭐라고 그러든 정보예요. 정보 시스템을 분석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현황 분석을 해야 돼요. 현황 분석. 있는 거 있는 그대로. 그죠? 현황 분석이 as is 분석인데, 현황 분석을 할 때, 야, 자산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레벨을 좀 분류해서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요. 데이터베이스, 그죠?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왜? 비즈니스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니까. 그죠? 비즈니스. 그죠? 그 다음에 관련 기술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죠, 현황을.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그래서 결론은 문제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현황 분석이 돼야 돼. 그죠? 이게 1차예요. 그죠?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러면 현황을 파악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차이 분석 같은 거 할 수 있죠. 어디에서는 이렇게 한다는데, 그죠? 어디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차이 분석을 위해서, 그죠? 맞아요. BMT를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정보기술 동향을 볼 수도 있어요. 어디랑 비교할 곳이 없는 거야, 내가. 정보기술 동향을 분석해서 어떻게 해요? 실행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뭐예요? 해결책이잖아요, 해결책. 그러면 as is와 지금 차이 분석까지 나오면 결론적으로는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뭐. 그죠?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우리는 그냥 to be라고 하죠, to be.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주요 과제 리스트. 과제.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한 시사점, 해결책 그래도 됩니다. 해결책. 이걸 정리한 거예요, 이걸. 그 다음 마지막에 과제 리스트가 딱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오늘 하루아침에 다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어디에서는 IT 마스터 플랜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어디에서는 정보 시스템 계획서 혹은 이행 계획서. 그러니까 부르는 방법이 좀 다른 거지 결론은 다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계획서니까 계획서 안에 있어야 될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생각해서 목적 왜 하냐? 그죠? 목적이야 그냥 문서 치다 보면 그냥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범위죠. 어디까지? 그죠? 근데 이제는 범위는 당연히 상세화 수준이 중요해요. 되게 퉁칠 거냐? 그럼 누가 할 거냐? 조직. 그죠? 누가 할 거냐? 그 다음에 언제 할 거냐? 일정. 근데 일정이 한 5년짜리 일정이야. 그럼 성과도 없이 계속 돈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 평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 단계별 평가. 그죠? 평가 지표 두고, 그죠? 평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계별 평가, 그 다음에 투자 계획. 언제 얼마 투자할 거냐? 이런 거 필요하겠죠. 언제 돈 넣을 거냐? 그죠? 투자 계획.
이런 것들, 물론 고려사항도 넣고 관련 산출물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계획서는 이게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제목을 바꾸면 돼요. ISP, 정보화 전략계획, 그죠? 정보화 전략계획이니까 정보화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해결책인 거죠. ISP는. 그러면 정보화의 문제점이 뭐예요, 도대체? 그냥 막 쓰면 돼요. 나쁜 얘기만 막 쓰면 돼. 정보화의 문제점.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규모가 큽니다. IT 유지 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거는 이런 게 또 필요한 거예요. 자, 정보화의 문제점. 근데 이 정보화라는 이 단어는 X변수예요. 무슨 말이냐? 주제별로 바꾸면 된다고요. 그죠? 예, 그럼 뭐, 정보 시스템 통합의 문제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EAI 구축 시의 문제점, 그래도 된다고요. 이 X변수라는 건. 그러면, 정보화의 문제점부터 한번 보죠. 복잡성이 증대되나요? 그죠? 근데 그것도 복잡성이 증대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타 시스템 및 조직 간의 연계의 증가. 뭐 당연하죠. 우리가 팀 간의 연계가 왜 증가가 됩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 통합에 따른, 그죠? 통합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연계가 증가하고, 그냥 증가함까지 하죠. 증가함. 연계의 증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여기 연계라는 건. 연계의 증가는 시스템의 복잡도를 증가한다. 복잡도가 증가한다. 복잡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해도 되고, 똑같은 글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이 문장 중에 지금 영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지금. 그죠? 영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사실. 그죠? 예, 사실 굉장히 안 좋아해요. 이런 글은. 그러면 타 시스템과 조직 간의 연계가 증가했다. 이거는 이렇게 단어를 쓸 때는 내가 어떤 큰 주제를 풀고 있는 거야, 지금. 문제가. 작은 주제일 때는 이게 너무 커요. 제목 자체가. 그러면 똑같은 말이어도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의 복잡도 증가. 이게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인터페이스의 복잡도 증가. 그러면 인터페이스의 종류가 뭐가 있죠? 인터페이스의 종류가 그냥 해봐야 되죠. DBMS 뭐 인터페이스도 있고, 또 하나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등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어디에서는 EAI, 소켓, ESB 이렇게 나눠도 되고, 그죠? 어디에서는 이제 기술로 나눈 거죠. EAI, 뭐 소켓, 뭐 또 하면 ODBC, 뭐 ESB 이렇게 나눠도 되고. 그러니까 이 문장들을 적절하게 좀 섞어야 돼요. 네, 섞어야 됩니다. 근데 의미는 다 똑같은 거죠. 연계가 많아서, 그죠? 복잡도가 증가했다. 그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의 문제점이다. 그리고 연계가 많아서 복잡도가 증가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메시지의 표준화. 그죠? 이거 뭐 솔직히 따로 놔도 됩니다. 그냥 따로 둘까요? 메시지의 표준화. 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메시지의 표준화는 동기화 시점, 그 다음에 전송 방법, 그 다음에 포맷 등의 다양성이 증가했다. 그래서 뭐예요? 메시지에 대한 매핑 처리가 증가한다. 그죠?
이렇게 쭉쭉 그냥 쭉쭉 써나가면 됩니다. 쭉쭉. 자, 그 다음에 정보화의 문제점. 또 뭐가 있을까요? 고가용성 서버의 요구. 그죠? 고가용성 서버. 그죠? 장애 없이 해달라. 뭐 그 얘기인데, 뭐 장애 없이 해달라라는 건 아니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가용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이중화 요구의 증대.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주키퍼, 그 다음에 HA 서버,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DRS 등. 이거는 이렇게 쓴 이유는 요 단어를 요 안에 문장에 좀 섞어 쓰라고요. 섞어 쓰기 애매하면 이중화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HA, DRS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모든 문장이 이 문장 안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 머릿속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막 이상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럴 때는 가로하고 예하고 저렇게 써요. 가로하고 예하고. 그죠? 이렇게 써요. 저는 사실 많이 써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왜? 항상 꼭 잘 생각이 나는 게 아니거든, 항상.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정보화의 문제점은 인터페이스가 증가했다. 그죠? 인터페이스가 증가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좀 더 써볼까요? 비즈니스 트렌드의 변화도 있나요? 변화.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2018 가트너의 정보기술 동향을 보면 뭘까요? 몰라. 안 봤어. 나도. 뭘까요? 그냥 빅데이터. 그죠? 빅데이터. 클라우드. 왜 안 빠져? 5G. IoT. 블록체인 등의 기술 발전을 전망하고 있음. 이것이 뭐 이게 틀릴 수가 있나? 이게 그죠? 틀릴 수가 없죠.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안 봐도. 우리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결론은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모바일에서 개인화 서비스 원투원이라고요. 원투원 서비스로 발전하고 개인정보를 통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그냥 좋은 말 다 쓰는 거예요 지금. 딥러닝으로 발전하고 있음. 이 트렌드에 맞춰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글을 써보면 알겠지만요. 이게 실제 딱 눈에 이런 거는 딱딱 보여요. 그냥 한눈에. 문장을 몇 줄을 쓰건 뭐 표로 하건 그림으로 하건 뭐 이런 거 있죠. 딥러닝. 여기 원투원. 이런 거는 딱딱 보여요. 이런 거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정보화의 문제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 써볼까요? 원스톱 서비스. 하나의 화면에서 사용자의 이거보다 엔드 유저의 이게 훨씬 낫죠. 써보세요. 훨씬 좋아 보여요. 그게 엔드 유저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처리함. 이거죠. 이런 요구사항이 증대됐다. 이렇게 풀었으면, 그죠? 이런 요구사항이 증대됐다. 그래서, 뭐예요? 인터랙티브한 웹 시스템의 수요가, 반응형 웹이죠. 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한다. 현재, 그죠? 단말기 인치와 관계없이 사이즈 막 이렇게 바뀌는 거. 그죠? 한 개 화면에 모든 기능 다 있어서 클릭 하면 그냥 끝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배워야 될 건 이거예요, 이거. 이거 다 풀어요.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요. 다 풀어요. 딥러닝. 이런 말들 있죠? 이런 말들. 그래서,
어떤 문제건 다 그 풀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위의 내용을 좀 응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죠?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소프트웨어의 품질 요구사항을 정의해 보시오. 소프트웨어의 품질 요구사항. 물론 이렇게 쓰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처음은 그겁니다. 뭐죠? 기능성, 사용성, 신뢰성, 유지보수, 이식성. 물론 그것도 맞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남들 쓰는 거 다 쓰고 내가 만들어 하나 더 쓰면 그럼 무조건 이긴다. 그거죠? 네, 그건 써주되 그걸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품질 요구사항 뭘까요? 원스톱 서비스. 모바일 디바이스의 증대에 따른 한 개의 화면에서 모든 업무를 한 개의 화면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개인용 컴퓨터로 뭘 처리한다? BYOD인가 있죠? 그죠? 네, BYOD 맞죠 이거? 이건가? 맞죠 이게? 네, 이거 있죠? 뭐예요? BYOD예요? BYOD? 야, 그럼 이게 뭐죠? 개인 스마트폰으로 회사 일을 한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개인 스마트폰으로 회사 일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할 때 스마트폰에 이렇게 업무를 하는 앱이 있고 내 개인적인 앱이 따로 있어서 마치 버추얼 박스처럼 가상화 같은 거 있으면 좋겠죠? 그죠? 모바일 가상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걸 생각하고 못 써요. 그래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죠? 요구사항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위에 거, 그죠? 원투원 서비스. 이것도 그냥 요구사항으로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봐요. 그 다음에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했으니까 고가용성 서버 뭐 하나 있었죠? 그죠? 소스 기반의 고가용성 시스템 구축. 이것도 비기능적 요구사항이에요, 이것도. 그죠? 그래, 제 없이. 이제 굳이 설명은 안 쓸게요. 그죠? 그리고 이 밑에 글은 주키퍼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밑에 글은. 그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또 하나,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사항, 데이터베이스 품질 요구사항? 데이터베이스 품질 요구사항에 맞는 거 있나? 요게 이제는 딥러닝과 이런 말을 어떻게 끌어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운 게 뭐죠? DB 배웠고, 소공했고, 그 다음에 보안했고, 분리발주 사업자, 분리발주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입 시에 비기능적은 뺄게요. 너무 기니까 요구사항, 그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 그러면 여기서 찾아요. 분리발주는 이제 쓸데없는 얘기고, 단어를 찾아보니까 인터페이스 표준화 여부. 위에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죠. 확 늘어나요. 인터페이스 표준화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근데 원스톱 이거는 그렇다 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고가용성 요구사항. 장애날 때 어떻게 처리하냐? 이제 여기 이 고가용성 그 말이에요. 장애날 때 이 패키지 어떻게 처리하냐? 그 다음에 DBMS 프레임워크 지원 여부. 네, 그죠? 다 지금 위에 있는 단어 갖고 그냥 찾아낸 거죠,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다 쓴다니까요, 다. 진짜. 정말 다 써. 어떤 문제건 서론과 결론을 전부 다 써요. 네, 전부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몇 개만 배워도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게 이 사실은 경영 과목의 핵심이에요. 이게 ISP 조금 배우고 이런 거는 그런 거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예제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런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채널, 인티그레이션,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그다음 프레임워크도 도구입니다. 프레임워크도. 앞에다가 뭔가 이름을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보안으로 하면 제가 자꾸 보안으로 하는 건 보안을 수업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덴티케이션 프레임워크. 그것도 맞죠. 오덴티케이션 프레임워크. 맞잖아요. 그죠? 꼭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만 기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오덴티케이션 프레임워크 그래도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것도 쓰기에 따라서 매핑이라는 말도 데이터 매핑 이렇게 쓰면 중요한 단어가 될 수가 있어요. 이중화, 그죠? 이중화와 HA라는 말은 고가용성의 어떤 의미, 그죠? 의미도 있고 솔루션의 의미도 있죠. 근데 HA 솔루션은 다 죽었잖아요, 사실은. 그죠? 서버 하나 죽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리커버리 해주고 이런 거는. 그죠? 그리고 이거 다 키워드예요. 이거 다. 키워드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한 웹, 원스톱, 원투어, 딥러닝. 그래서 나의 어휘력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 오픈소스도 키워드입니다. 오픈소스도. 그죠? 오픈소스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ISP라고 얘기하는 정보화 전략 계획이니까 현재 현황 분석을 해서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앞쪽에는 그냥 이론적인 거 하나만 써두죠. 환경 분석하고 현황 분석하고 개선 모델 잡고 그냥 이행 계획 그럴게요. 이행 계획, 마스터 플랜. 이게 이제 기본 프로세스죠. ISP라는 것. 근데 요놈과 요놈의 차이는 얘는 I란 말이에요.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에 대한 현황인 거예요. 정보 시스템에 대한 현황.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BPR이죠. 그죠? 근데 요게 R이 뭐죠? 리엔지니어링이에요. 리엔지니어링.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리엔지니어링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일단 리엔지니어링은 머릿속에서 저는 딱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리스트럭처, 재구조화. 그러니까 리엔지니어링 나오면 앞에 단어가 뭐가 있건 그냥 머릿속에서 리스트럭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재구조화. 자, 그러면 재구조화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유사성 있는 거는 관련이 묻고 유사성이 없는 건 띄어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팀의 조직을 개편한다. 이것도 되고 프로그램의 모듈화를 나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을 하는 기능에다가 갑자기 입금이라는 기능을 넣으면 이게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나누는 거죠. 결론 모듈화죠. 그래서 리스트럭처라는 말에 항상 머릿속에서 모듈화지 이 말도 같이 나와요. 그걸 조직을 하건 프로세스를 하건 프로그램을 하건 그죠? 그러면 리스트럭처를 하면 뭐가 좋아집니까? 재구조화를 하면 뭐가 좋아져요? 결론은 그 다음 단어는 뭐예요? 품질이 좋아져. 퀄리티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단어가 리엔지니어링에 딱 저는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리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구나. 그럼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는 리유즈가 안 된다거나 표준이 안 된다거나 복잡하거나 이 말 다 어디 있죠? 지금 리유즈라는 말 빼고 아까 그 정보화의 문제점이 있었죠. 그죠? 리유즈라는 말 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산성이 뭔가 떨어진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재구조화를 통해서 재구조화는 어떻게? 모듈화로 그 모듈화의 대상이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설계서일 수도 있어요. 왜? 설계가 바뀌면 프로그램도 바뀌는 거잖아요. 기본이. 그죠? 재구조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소프트웨어 품질을 올린다. 그러면 이 품질을 올리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리유즈도 잘 되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리엔지니어링 앞에 단어가 바뀌는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요. 앞에 단어 관련이 없어요. 여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조직이 구조화되지 않았구나 지금. 한 개의 일을 두 팀이 똑같은 일을 한다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융상품을 파는데 채권 운영팀도 팔고 선물 옵션 팀도 팔어. 근데 한쪽에 몰아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이쪽 몰아주는 게 뭐예요?
재구조하죠. 리스트럭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뭐가 좋아져요? 중복된 일이 없어지고, 중복된 일이 없어지면 품질이 좋아지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보는 품질은 누가 보는 품질이에요? 기업을 관리하거나 운영하거나 하건 고객. 그죠? 예, 그거죠. 그러니까 리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은요, 엄청나게 그 용도가 좋아, 얘가. 그래서 부가단어로 재사용, 리유즈, 부가단어로 표준화, 통합, 비용 절감, 생산성 증가, 이런 단어를 유발해요. 이 단어가 나오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골치 아픈 게 하나 있어. 우리가 리엔지니어링이 항상 필요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그런 거 있죠. 짧은 기간 내 급속하게 성장한 기업. 왜?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아마 망한 것 같은데 그 프라임 있죠, 프라임. 예, 프라임. 예, 제가 옛날에 그 프라임으로 대박 쳤는데, 예, 인생의 처음 대박이었어요. 아, 물론 별건 아니고, 조금 돈 넣었는데, 그때 금리가 10%였어요, 프라임이. 저축은행, 프라임. 근데 프라임이 왜 이슈가 됐냐면, 저도 몰라요. 뭐 정치적으로 작은 난 모르겠고, 프라임이 테크노마트 인수했죠. 프라임이 저축은행 만들었고, 프라임이 건설했고, 그게 아마 엄청나게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 M&A에서 덩치를 이따만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 기업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중복 업무가 있고요. 낭비가 있어, 항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BPR을 해야 돼, 그럴 때는. 이게 구조를 해야 돼요, 구조를. 예, 그래서 리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업무적으로는 그런 데 일어나요. 그러면 반대로 해봐요, 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짧은 기간 내 정보화를 시켰어. 어딜까요? 지금. 카카오뱅크. 그죠? 그 다음 KB뱅크, KT뱅크인가? 예, KT뱅크, KB예요? K뱅크예요, K뱅크. 예, K뱅크. 그죠? 짧은 시간 내 정보 시스템으로 은행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성장하죠. 얘는 무조건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이 두 개에서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지금 작년도 내가 알기로 얘네 엄청 적자예요. K뱅크는 적자가 아니에요. 근데도 얘는 투자가 들어와. 성장하니까. 올라가니까 투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얘네 기업들은 카카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카카오톡도 연계하고 싶고, 카카오 택시도 연계하고 싶고, 요 총알이 많잖아, 얘네들은. 카카오 시리즈들은. K뱅크는 뭐 KT 계열사들인데,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거대해지죠. 그러면 정보 시스템을, 자, 옛날에 없었는데, 야, 카카오 택시랑 연결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은행에서 자동 결제하면 카톡에서 이렇게 계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그럼 또 그거 개발해야죠. 그죠? 그것 좀 개발하려고 했더니, 뭐 카카오가 또 이렇게 저것도 있죠. 무슨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이모티콘 해갖고 그거, 좋은 건 좋더라고, 그거. 아무튼, 그거 결제도 카카오 은행에서 아마 지금 다 돼 있을 것 같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예, 카카오 은행에서 해야 되겠다. 그럼 개발자는 그거 또 붙여. 그게 마치 기업의 M&A와 똑같아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붙여서 오픈하는 게 왜? 시점이 중요하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모듈도 중복돼 있고, 표준화도 안 돼 있고, 일단 오픈이 하니까 이해되시죠? 예, 이거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실 원래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예제로 해보니까 그냥 그래 똑같네. 똑같네. 근데 뭐가 틀리냐면 레벨이 틀려요. 레벨이 틀려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요거와 좀 색깔이 있게 답을 써야 될 때도 있잖아요. 요거와 또 뭔가 이렇게 정말 집중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저는 그냥 이거는 다 컨설팅이죠. 그죠? 저는 그냥 그거 써요. 이건 그냥 참고입니다. 답안으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면 안 좋아요. 저는 이게 컨설턴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거를 생각했거든요. ISP를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BPR을 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이거는 현업의 임원까지도 다 저항에 부딪혀요. 이거는. 이해를 해서 뭔가를 컨설팅한다? 사실 이거나 비슷합니다. 예, 사실은. 근데, 여기에 목적은 뭐로 봤냐? 컨설턴트의 롤로 봤는데, 그 컨설턴트의 롤이 뭐냐면, 추후 발생할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그죠? 컨설팅 기간에,
임원을 참여시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설득하는 역할이 컨설턴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거에. 근데 실무 담당자가 보면 내가 IT 부서 담당자인데 ISP에서 IT 마스터 플랜인데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목적 뭐라고요? 추후 정보와 예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얘네들의 컨설턴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 저는 사실 이거를 그렇게 배웠어요. 차세대 시스템을 컨설팅 하는데 컨설팅 비용이 IBM한테 준 게 20억이에요. 6개월 동안. 20억. 야, 20억을 주는 컨설팅은 나 태어나 처음 봤어요. 예. 그리고 나서 보고서 우리 시작할 때 그 얘기했죠. 그냥 대신증권에 ISP 보고서 하나 좀 줘보라고, 차세대. 먼저. 근데 죽어도 안 주더라고. 그냥 얘기했죠. 그때 전 담당자였어요. 어차피 그거랑 똑같을 거니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 하여튼 결론만 똑같이 나와보라고. 결론만. 왜? 증권사, 전산하는 사람은 서로 공유하거든요. 사실은 전화하면 줘요. 그런 거 살짝 줘요. 그 다음에 CMMI 이런 문서들 있죠? 아마 대신증권이 CMMI 받았어요, 걔네가. 그래서 걔네 문서도 다 하고, 은행까지는 안 가도 증권사끼리는 이게 있거든. 응? 그래서 그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했더니, 이제 우리끼리, 이제 끝날 때쯤에, 임원이 있을 때 얘기할 때, 아니, 사실 이 컨설팅이 이렇게 될 거고, 앞으로 결과도 이렇게 나올 건데, 솔직히 나는 이거 왜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임원이 있는데. 근데 우리 임원이 정리를 해준 거예요. 얘네들은 이 결과가 아니라 이 다음에 한 150억 정도 차세대 시스템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설득할 수 없다. 그거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임원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주관에 딱 그게 박혀 있는 거예요. 컨설턴트는 반드시 해야 될 거는 그거다. 그게 제일 1등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어디까지 있죠? 계속 가보죠. 그러면 리엔지니어링의 주제, 뭐가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리엔지니어링. 기법. 일단은 기법만 먼저 깔아봐요. 기법 뭐가 있죠? CMMI. 되죠? 소프트웨어 품질. CMMI가 제시하는 가이드를 보고 그대로 개선하겠다. 재구조하겠다. 말 되잖아요. CMMI가 제시하는 가이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성숙도나 프로세스 애트리뷰트라고 부르죠. 에리어인가? 그죠? 프로세스 에리어. 그죠? 에리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면 이게 그냥 까먹을지 모르니까 그냥 써줄게요. 그 다음에 얘 가이드. 스파이스 되죠? 그죠? 얘는 능력 모델, 성숙도나 능력 모델 똑같아요. 얘는 프로세스 애트리뷰트라고 부르죠. 그죠? 프로세스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관련된 거 ISO 9116 되죠?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기능성, 사용성, 신뢰성 이런 거. 근데 내부와 외부 특성이 있다. 사실 이 말이 중요한데 자꾸 기신사 이호 휴인가? 그죠? 이거에 너무 집중해요. 내부 특성 뭐겠어요? 우리 프로그램 안에 외부 특성 뭐예요? 밖에죠? 사용자가 바라본. 그죠? 내부 특성? 개발자가 바라본.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죠?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GS 인증 됩니까? 되죠? 됩니다. GS 인증은 패키지인가요? 패키지 맞죠?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증이죠? 그러니까 ISO 12119. 그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게 나오면 모듈화 나오죠? 모듈화 하면 머릿속에서 뭐예요? 맥케이브의 회전 복잡도. 모듈화 하면 나오는 거 응집도와 결합도 응집도. 그러니까 저도 이상한 거예요. 항상 결합도를 입으로 먼저 뱉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 쓰면 좀 이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리엔지니어링은 표준화, 재구조화를 해서 품질을 올리는 거다. 품질이라는 단어가 지워졌나 보네. 그렇죠? 여기 있었는데 분명히. 그죠? 품질을 올리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의 문제 혹은 얘네들의 장점을 갖고 있다. 이건 문제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리엔지니어링은 CMMI의 성숙도와 스파이스의 능력 모델을 참조해서, 그죠? 소프트웨어를 재구조화하고, 그죠? 표준적인 프로세스로 리유즈와 통합과 비용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조립. 두 번째는 조립. 이해되죠? 그럼 BPR은 뭐예요? BPR.
업무 프로세스잖아요. BPR이. 기법이 필요하겠죠. 기법. 업무를 비교하는 거예요. 업무를 비교하는데 기법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진 사례. 이게 선진 사례 아니에요? 이게 선진 사례잖아요. 그죠? 베스트 프랙티스잖아요.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 근데 우리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선진 사례라는 건 이건 기술적인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돈 많이 번 회사의 선진 사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어떤 용어들이 나와야 돼요? BMT, 아까 했던 뭐 비슷하게 갭 분석, 차이 분석, 그죠? 과제와 시사점을, 그죠? 그러면 여기에 구조화는 뭐겠어요? 조직이죠, 조직이 그 구조가 바뀌면 일하는 것도 바뀌어요. 물론 반대말도 됩니다. 조직 나오면 뭐예요? 프로세스 나오면, 조직 나오면 책임과 역할, 조직 나오면 성과관리. 성과관리 그냥 영어로 바꿉니다.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네. 물론 성과관리하면 BSC, 평가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단어에 이거 갖고 요걸 장점으로 조립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리엔지니어링, 이것도 됩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리엔지니어링, IoT에 대한 리엔지니어링 말 맞죠? 틀린 말 없죠? 데이터 퀄리티 리엔지니어링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DB 문제를 풀고 있어, 모델링 풀고 있어. 그러면 나의 결론 쪽의 의견에 뭘 쓸 수 있어요?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리엔지니어링. 어떻게 해요? 데이터 엔티티를 구조화하고, 그죠? 엔티티를 구조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릴레이션십을 수립해서, 그죠? 아니면 데이터 엔티티를 구조화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그죠? 표준화까지 있으면 좋겠네, 그죠? 그리고 데이터 간의 릴레이션십을 수립해서 데이터 품질을 향상하는 방법, 그게 데이터 리엔지니어링이다. 그러니까 정규화도 중요하지만 구축 이후에 지속적인 데이터 리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품질을 보증해야 된다. 맞죠? 대충 맞잖아. 그죠? 맞죠?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네. 이거를 잘하면 기술사 시험이 훨씬 감리사 시험보다 쉬워요. 이걸 잘하면. 자, 봐보세요.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SQA의 약자가 뭘까요? 소프트웨어 퀄리티 어슐런스예요.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이거는 아주 공식적으로 있는 말이야. 근데 만들어봐요. 데이터 퀄리티 어슐런스 어떻게 할까요? 지속적인 데이터 리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그래도 되잖아요. 맞죠? 데이터 퀄리티 리엔지니어링, 그죠? 퀄리티 어슐런스. 그 다음에 이거 계속 붙이면 돼요. 앞에 단어 바꿔서. Security Quality Assurance. 정보보안 솔루션 도입 시에 그렇게 해도 되고, 단계를 낮게 하면 정보보안 솔루션이 가져야 될 요건, 컴플라이언스, 이것도 들어봤죠. 컴플라이언스 어디에 들어봤죠?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정보보안 솔루션의 정보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보증 절차,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Security Management Re-engineering 그래도 되고, Security Technical Re-engineering 그래도 되고, Security Re-engineering 그래도 되죠. 다 되잖아요. 그죠? 다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 어떤 답도 다 푼다. 어떤 답도. IT 거버넌스의 문제점 뭐죠? 거버넌스 뭐 해야 됩니까? IT 거버넌스. 지금 거버넌스 설명한 적 있어요, 제가? 없어요. 그죠? 그냥 뭘 해야 되는지만 쓰라고. 내용 몰라도 돼, 거버넌스. 뭐죠? IT 조직에 대한 리엔지니어링, IT 프로세스에 대한 리엔지니어링. 말 다 맞잖아. 그죠? 다 맞죠? 말 다 맞죠? 그죠? 네. 그리고 IT 거버넌스. 누가 봐도 딱 그것만 구분해요. 크냐, 작냐. 크죠? 무조건 크지. 왜? IT라는 말을 썼잖아. 앞에 거버넌스라는 말을 모른다 하더라도 IT랑 소프트웨어랑 누가 커요? IT가 훨씬 크죠. 소프트웨어랑 애플리케이션이랑 누가 커요? 소프트웨어가 훨씬 크죠. 그냥 대충 감으로 크기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거버넌스의 문제점, IT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요? IT 프로세스에 대한 리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어떻게? IT 프로세스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하고, 그죠? 현황을 분석하고, 그죠? 그리고 그걸 재구조화, 리스트럭처하고, 표준화를 통한 리스트럭처하고, 그죠? 맞죠? 표준화를 통한 리스트럭처하고, 그게 관리된다. 관리된다. 그래서 품질을 올린다. 그래도 되고. 그죠? 그러면 IT 거버넌스에 대한 이런 단어들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단어들. 약간 어느 정도 주제, 앞에 쪽에 관련된 업무면 이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IT 거버넌스는 얘와 같고요, 얘와 같고요. 당연히 밑에 가깝죠. 그니까, BMT 갭, 이거 다 쓰면 다 맞아요. 이거 다 쓰면 다 맞아. 네, 이거 다 쓰면 다 맞아요. 자, 물론, 이제 거버넌스 하니까 뭐 나중에 코서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요 정도 아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리엔지니어링, 알겠죠? 그럼 BPR은 뭡니까? BPR 했죠? 자, 그래서 쭉, 일단 잠깐 쉬고 가죠.